네,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얼른 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완전히 뭐 컨디션 회복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좋아졌습니다. 아, 네, 장 트라볼타 우리 약간 닮으신 것 같은데 존 트라볼타랑. 그 헤어스타일. 그죠? 예? 네, 그 토요일 밤의 열기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또 멋진 배우. 까매서 그렇겠죠. 네, 자 그러면 미국 마무리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예, 다우는 약보합 0.01%, 나스닥이 0.95% 올랐습니다. 네. 여전히 일부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차별화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흐름은 장중에 다우는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꾸준히 좀 상승을 해서 1%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8호 의장이 상원 증언이 있었죠. 올해 2회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피력을 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했죠. 그런 가운데 영국이 기준금리를 50bp 인상했습니다. 5%로. 뭐 TK 인상한 건 아까 말씀을 좀 나누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랐어요. 그리고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달러와 반대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속성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유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원자재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하락을 했고, 그러니 다우는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주간 실업당 청구 건수가 26.4만 건으로 2021년 10월 이후 최대 숫자가 좀 나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전월비 1,000명, 2,000명 이렇게 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자꾸 이게 부각이 되는 게 연준에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실업률을. 그러다 보니까 고용지표를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자꾸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비 0.7% 하향하는 이런 게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산업주가인 쪽은 약세고, 그러면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은 플러스가 났는데 뭐 때문에 그랬느냐? 어제 아마존이 4.26% 올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장중에 마이너스 4%인가 뭐 이렇게 갔었어요. 네. 종가가 플러스 1.98% 다시 올랐습니다. 애플이 1.65% 올랐고 메타가 1.1%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 오른 거 보면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여전히 그냥 끌어올렸구나. 그래서 전체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지만 시총 상위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다우 3대 지수 모두 3일 연속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스닥과 S&P 500은 반등을 4일째 상승을 한 거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소폭이나마 4일 연속 하락하면서 마감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어제 좀 아침에 어떤 느낌이셨어요, 여러분? 어제 아침에 어제 걱정 되게 많이 좀 하지 않았어요? 싸했죠. 걱정했는데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계속 오르다가 좀 조정 보이면서 빠지면서 특히 3일 연속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럽게 출발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어제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다시 매수하면서 현선물을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 외국인들이 이제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거기에 국내 기관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연기금이 어제 1,400억 순 매수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사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연기금이 사니까 코스피 지수는 이제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얘기를 자주 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움직임에서는 이제 매도 위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주춤하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이 설명을 자꾸 드리고 있는데, 시장이 사이클링으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흐름을 전체적으로 네. 뭐 대세든 대세하든지 탈 때는 현선물 프로그램 매매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요. 무슨 표현이냐면 프로그램 매도가 막 비차익 매도가 막 3천억씩 나오고 이래도 시장이 추세적으로 올라가거나 심리가 굉장히 강할 때는 오히려 그냥 오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거래, 우리 맥도덕이라고 표현하는 프로그램 거래에 의해서 그렇게 크게 잡아받지 않는데, 네. 최근 시장은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 거래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0.44% 올랐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어디에 들어왔겠어요? 삼성전자, LG엔솔, 그리고 코스닥도 그렇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좀 들어온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어제 코스닥은 플러스 0.08% 강보합 정도에 끝났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맨 끝에 써 있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섹터도 아니고 테마도 아니고 그냥 개별 이슈로 승낙했다. 그냥 개별 종목이었다. 보통 개별 종목장이라 하더라도 섹터나 테마가 좀 동시에 움직이는 속성을 갖습니다.
거의 주도 종목이 오르면은 같이 움직이는 속성을 갖는데 어제는 완전히 각계 따로따로 노는 그런 시장의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흐름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S&P 글로벌하고 마켓의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나오고요. 뭐 매크로 시황과 국내 시황 제가 데일리로 하다 보니까 워딩이 약간 비슷할 때도 있고요. 뭔가 바뀔 때는 말씀을 드리는데 임팩트 있는 얘기가 좀 나온다든지 할 때 말씀드리는데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늘 비슷한 얘기 한다라고 그렇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맨날 비슷한 얘기 어떤 거 합니까? 거의 한 2주 동안. 시장이 차별화되고 있다. 네. 그리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고 뭐 이런 그냥 종목 장세다.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은 등락한다. 요즘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똑같이 그럴 것 같아요. 여전히 종목 장세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이 종목 장세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신저가 신고가가 동시에 늘어나는 시장입니다. 신고가 신저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신고가 종목이 있는 반면에 신저가 종목은 또 신저가가 계속 나요. 이렇게 차별화가 훨씬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시장이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이런 생각,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계속 가라 그래가지고 10분의 1 토막 나는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도 그런 종목들이 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사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법해요. 10분의 1 토막 나고 막 이런 종목들이 반토막이 아니에요. 막 그렇게 나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도 사야 하는 시기라는 게 좀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아마 사서 고생을 꽤 할 가능성이 있어요. 원장 차별화가 발생이 되니까. 근데 그 고생을 참고 끝까지 내가 가져간다라는 진짜 신념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물론 그렇게 하다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건 차치하고 어떻든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서 보통은 못 견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을 지금 건드리는 시장은 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반대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뭐 모멘텀이 있고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거래를 하는 시장이다. 그런 종목들이 또 강세 종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미국을 얘기해 볼게요. 국내 주식보다도 미국 주식에서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마소 이런 종목을 내가 지금 사서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하면은 다들 지금 고평가라고 매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테슬라도 그렇고요. 근데 내가 지금 사야 되느냐 그러면 좀 머뭇거리지 않으세요? 좀 그럼 지금 그런 얘기 사라 그러면 좋다 그러면 엔비디아 지금 사시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힘들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면 많이 빠진 게 뭐냐 이렇게 찾게 되거든요. 그러기보다는 그냥 좀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어떤가. 너무 액션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이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시장도 2,500포인트 돌파 후에 2,650포인트를 장중에 잠깐 찍었었어요. 잠깐. 조금 힘듦 하고 있죠. 현재. 예. 그리고 다시 떨어져서 2,650포인트 살짝 아래 떨어져서 지금 박스권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로 돌파하던 아래로 돌파하던 모멘텀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거는 뭐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고 일단 실적 시즌이나 되거나 아니면은 다음 달에 FOMC 회의가 되거나 뭐 이래야지 모멘텀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차트 오늘은 뭐 많이 안 보고 그냥 딱 두 개만 보겠습니다. 나스닥에 대해서 자꾸 고평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매물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이유는 차트에 보시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기 여건이나 경기 지표나 또는 뭐 금리 상황이나 모든 상황이 나스닥이 이렇게 강하게 개별 종목 마냥 이렇게 치고 올라갈 상황이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시황 자체를. 그런데 일부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하고 신고 가격 나오고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나스닥은 요거 지금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1월서부터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를 한동안 제가 매일 아침 방송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다 돌파를 해버리고 위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격이 벌어져 있거든요. 이격이 벌어지면 이 개내 각도론이죠. 이격이 벌어지면 그 이격 줄이기라는 자연적인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스닥은 이제 8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이제 좀 여기서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 요즘에 부쩍 나오는 이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스피는
이 나스닥 차트 보시고 코스피 보면 어떤 느낌이세요? 답답하죠. 나스닥과 코스피. 나스닥 답답하죠. 답답한 아래에 좀 나스닥하고 코스피를 이렇게 같이 보면 저희 같은 주식 차트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근데 S&P 500을 항상 기준으로 보고 우리나라는 코스피를 보는 게 맞는데 그냥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나스닥을 말씀드린 네. 건데요. 근데 우리 코스피도 2,500포인트를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걸 돌파하고 2,650 근처 갔다가 지금 2,593인가요? 83인가요?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이게 또 강력하게 또 다시 이 밑으로 들어오느냐. 네. 뭐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분간 그렇게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게 지금의 시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박스권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작년에 9월 3분기부터잖아요. 이거를 돌파하고 올라갔는데 이 차트나 이런 걸로 다 빼고 경기 지표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이것만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개별 종목의 차트를 볼 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또 정부님께 여쭤보면 신뢰가 안 될까요? 네. 이게 이 밑에 2134가 이 저점 하단이잖아요. 이거 깨고 내려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아, 2134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 위해서는 예. 금융위기급 빅 사건이 이거- 이벤트가 터져야 된다. 이거 지금 뭐 당장 이 밑으로 이거 깨고 내려갈 만한 그렇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금융위기 와야 깨진다고? 네. 금융위기를 너무 띄엄띄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직접 겪어보질 않아요. 자, 이렇게 잠깐 대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건요. 네. 우리가 지나치게 환호하고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2주 조정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걱정의 목소리가 굉장히 요즘 많아졌어요. 네. 근데 뭐 그건 좀 너무 오버해서 막 조금 빠지면 이제부터 하락이다 하지하고 올라가면 이제부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답답한 국면에 박스권에 들어가 있다. 우리 네네. 시장은 이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보세요. 그냥 뭐 다 월요일 날도 제가 금요일과 월요일 날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딱 보시면 뭐 아주 중요한 게 또 없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빈칸에 넣기가 그래서 메타콘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아시아 최대 메타버스 컨퍼런스, 또 스마트테크 코리아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AI 빅데이터 기술쇼, 빈칸을 그냥 넣기가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가져왔어요. 그 얘기 뭐냐면 별로 없다. 예, 빅이벤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하게 이제 보는 건 두 가지 하나 봅니다. 하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요건 영향을 많이 주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PC.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올 PC 이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7월 거로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 데일리에 7월 거까지 이렇게 보느냐면요. 주식 투자하면서요. 항상 다음 주 또는 다음 달 이걸 시장이 막 추적하면서 시장의 흐름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가 있고 그걸 그 방향으로 얘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간다라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여드리는 건데 다음 달에 보면은 CPI가 12일 날 있고 우리 금토니가 13일 날 있고 FMC가 25, 26일 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이걸 향해서 간다는 표현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PC 다음 주에 나올 PC 끝나고 나서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데 그거와 함께 빅 이벤트는 이걸 향해서 계속해서 하게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뉴스 이슈들 몇 개 좀 살펴보죠. 몇 개만 뭐 많지 않더라고요. 중국이 그 LPR 금리 인하했잖아요. 그 추가 경기 부양 정책 한다 이런 기대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3주 전인가 그때 김포님이 안 계실 그 가전 하향 정책이 한 번 있었어요. 가전 하향. 노조 오랜만에 노후된 듣는데. 노후된 기차 하향, 가전 가전 하향. 교체하는 네. 가전 하향 정책이 한 번 있었는데요. 요번에 이제 전기차 세금 감면이 원래 있었는데요. 요거 연장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2010 죄송합니다. 여기 하나가 오타가 생겼습니다. 2025년까지는 100% 감면. 신에너지 차 구매. 왜 신에너지라고 그러면 전기차만이 아니고 수소차, 뭐 하이브리드 다 포함되는 거라서 그래요. 100% 감면이고요. 27년까지는 50% 감면한다라는 걸 연장하겠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국의 전기차는 대단하네요. 이 숫자를 보면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작년에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688만 대. 올해가 약 850만 대에서 900만 대 추정한다고 하네요. 이게 수량이 전 세계 전기차 신에너지차 차량
전체 판매량의 61%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다 판매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저 중국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당연히 뭐 수량이 굉장히 아직까지 작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런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지금 노이즈로 작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크게 부과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업계에서는 걱정을 좀 합니다. 특히 이 관련된 기술에 있는 중소형주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유럽연합에서 이거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뉴스인데요. 스마트폰을 지금 그 탈착형 배터리 의무화 법안을 통과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이 지금 본회의가 통과됐고요. 그 의회 통과는 아직 최종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분리하는 걸로 바꿔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만약에 본회의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성하고 애플은? 분리형으로 따로 유럽은 판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 분리형 나오는 데가 어디 있다고? 분리형 안 한 지 얼마나 됐죠? 꽤 오래된 것 같은데. 10년 된 것 예, 같은데. 예, 15년인가? 옛날에 사실 삼성폰을 이렇게 냈다가 네. 그거 많이 했죠. 그 예, 예. 주머니에 예비 배터리 하나. 그렇죠. 넣어서, 그렇죠. 예? 예. 예, 예. 이게 배터리 또 충전하는 것도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꽂아놓는. 예, 예, 예. 아 그렇지 거치대. 지금 이제 중형 환경 대형 뭐 야 그때는 솔직히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거든. 나는 네. 야 애플이 저렇게 좀 고지식하지. 음. 그렇게 교체하면 되는데 네. 그죠? 네. 근데 지금 또 생각해 보니까 야 그때 그랬네 이런 생각이 드네.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통과가 되면 네. 생산 라인을 그럼 다시 거꾸로 분리형으로 가기에는 힘든 것 같고 네. 그래서 유럽향은 분리형으로 만들고 다른 데는 그냥 일체형으로 만들고 와. 생산 라인을 변경해야 네. 된다. 불가피하지 않겠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런 설계 변경이 되면은 설계 변경과 관련된 그 후반 기업들이 타격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방수 같은 게 좀 힘들지 않나요? 이게 분리형. 분리형하면 네. 치명적이겠죠. 유럽은 그런 거보다도요. 환경 항상 환경. 근데 방수 있잖아. 네. 방수 안 돼 가지고 피해 본 거 있어요? 아니 핸드폰 쓰는데 방수 안 돼 물 들어가서 피해 본 적 있냐고. 아니 옛날에도. 아니 그러니까 방수 되니까 지금 그런 일이 없지만. 내가 솔직히 핸드폰 저 뭐 핸드폰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렇고 휴대폰 네. 비즈니스에 대해서 네. 딱 냉정하게 끊어버린 게 기대를 끊어버린 게 옛날에 이 광고가 있었거든. 갑자기 이제 딱 하는데 어떤 여자 화장실에서 어떤 여자가 아이. 핸드폰 막 씻어. 네. 근데 그 광고 보고 아 이건 다 됐구나. 왜? 아니 누가 그걸 씻어? 아니 물에 빠뜨리 야 그거 물에 빠뜨려 바로 주자 닦으면 돼요. 근데 야 저렇게 혁신이 이제 할 게 없나 보다. 아니 그만큼 방수 된다는 걸 아유. 보여주는 거죠. 혁신 그거보다 더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더 기능적으로 혁신할 게 있으면 그런 광고 안 했겠지. 아 근데 방수 중요한. 옛날에 그 물에 빠뜨려갖고 그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로 뭐 이렇게 말리고. 왜 그러냐면 네. 그 이제 저도 전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저희는 일부러라도 비가 와도 숨기는 거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그거 갖고 화장실 샤워도 하고 수영장도 가고 그러니까 그들한테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 이거 들고 있으니까. 이게 변기에 빠뜨리는 경우가 가끔 있긴 있다. 있었어? 아니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안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 있을까 아, 말까. 오늘 김프로님 때문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멋있더라고. 그래서 야, 그때 내가 핸드폰 관련된 기대는 내가 접어버렸어. 그래서 새로운 게 나오지 않습니까? 웨어러블. 그렇게 얘기했던 웨어러블이 이제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이제 네. 서서히.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이건 뭐 가벼운 노이즈였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OLED 삼성 점유율이 61%에서 54.7%로 하향하고 있다는 건데 중국이 3위에서 BOE가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게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 디스플레이 쪽은.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아직도 고사양의 IT 기기에서 한국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이 제품에는 비슷한 성능인데 가격이 반값이라고 하네요.
중국산들이 거의. 그래서 중국산들을 많이 쓴다라고 해서 네. 이 부분에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은 고사양의 디스플레이 쪽에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요. 그런데 네. 과거에 그 레거시한 그 저사양에 있는 쪽은 주가가 엄청나게 안 좋아요. 거의 뭐 힘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거 애플페이 있잖아요. 그 현대카드 신규 회원 수가 지난달에 14만 5천만 명이 5천 명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 회원 애플페이 수가 효과가 아니에요. 예? 이 효과 아니에요 이거? 저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 쓰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요, 제 광고가 아니고 저 증권사에서 이벤트를 하면은 이벤트 하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 이벤트 때문에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결국 이제 증권사에 큰 수익이 되느냐인데요. 저희는 그런 걸 따지는데 이벤트의 효과는 되게 있거든요. 일단 전체 회원 수가 업계 3위로 등극했다 이런 뉴스가 좀 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SK온 요 자금 조달 문제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근데 포드와 합작사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12조 정책 자금의 조건부 대출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가 좀 있습니다. 12조나? 그 합작사. 예, 합작사에서. 그러면 이거 정책 자금은 금리도 낮습니다. 이거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기준으로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면은 네. 그동안의 걱정거리가 좀 해결이 되지 않겠냐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사실은 요 얘기를 좀 길게 오늘 금요일에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요거까지만 하시죠. 예,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 마지막입니다. 예, 미국의 고령층 주식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3분의 2가 개인 주식, 직접 투자 또는 뮤추얼 펀드, 퇴직저축의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2008년도에 50% 수준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 3분의 2면은 거의 얼마입니까? 70%가 되니까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를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 세대가 베이브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주식투자가 많이 늘었다라는 이제 뭐랄까요 나이 인구의 나이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하기도 했지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목격한 세대로 80년대의 성공과 그리고 87년대 블랙먼데이에 겪었죠. 2000년도 초 닷컴 버블 붕괴 겪었죠. 2008년 금융위기 겪었죠. 2020년 팬데믹 겪었죠. 근데 그런 걸 다 보고 주식시장은 몇 번이고 폭락과 폭등하는 거 봤는데 결국 봤더니 시장은 오르더라. 안정화되더라. 오르더라. 그래서 주식 투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막 그런 변동성이 심하고 굉장히 하이리스크 상품 분명히 맞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안정적인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에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퇴직금을 스스로 지불하고 자산을 스스로 투자한다고 깨달은 첫 세대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부연 설명 안 드려도 그래요. 각자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예.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